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하루 더 조정을 이어간 모습이었죠.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는가 싶더니 결국 하락하면서 3,050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던 하루였죠. 원전 해체 승인 소식과 함께 원전주들은 반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는 지주와 금융 쪽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선전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담아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어느덧 3거래일째 약세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780선 턱걸이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을 어느 정도 선전하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만들어냈죠. S&P 500 지수는 6개월 만에, 나스닥 지수는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관세 유예 시한도 얼마나 남지 않았죠.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을 포함해서 주요 교역국들 간의 관세 협의도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처음으로 4조 달러 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과 알파벳은 3% 가까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내리는 모습으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5월 PCE 지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번 주에는 또 독립기념일로 휴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들, 이런 주말 사이 이슈들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오늘도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의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전략들,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대응 방법까지 모두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맞선님과 지금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정책 기대감 외에는 그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요즘 부족한 데다 과열된 시장을 지켜보면서 투자자들이 신중해진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마감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장중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장중 개인 매수세들의 힘에 힘입어 낙폭을 많이 회복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0.7%대 떨어지면서 3,050선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이 파란불 켜면서 약세장이 연출됐습니다. 0.8% 빠진 781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선 기관까지 합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외국인은 점점 매도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면 개인과 기관 각각 4천억 원대, 3천억 원대 물량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네이버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8천억 원대 물량 덜어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2천억 원대 물량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낙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LG가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주항공청과 간담회를 열고 민간 중심의 우주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배터리와 통신, 카메라까지 각 계열사들의 기술을 총집합해서 달 탐사 로봇이나 위성 부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나사와 스페이스X의 배터리를 공급한 경험이 있고요. LG전자와 이노텍도 통신 기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우주 환경에 맞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도 LG의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우주 산업에 먼저 뛰어든 한화 그리고 현대차에 이어 LG도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 기술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실제 장기를 본뜬 미니 장기 모델로 신약의 독성과 효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달부터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신약 스크리닝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유한양행과 대응도 관련 협력과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계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동물 실험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한국식약청은 OECD와 세계 최초로 오가노이드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관련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오가노이드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에 인증만 성공한다면 주가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전해지면서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지만 전날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3%대 약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쪽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에 대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그에 따라 투심이 많이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3%대 약세 마감했고요. 삼성 SDI는 3% 가까이, 그리고 에코프로비움은 5%대 급락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투심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이런 시장 속에서도 방산주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중동 긴장은 완화됐지만 나토에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데 합의하면서 수출 확대 기대감이 금요일까지 이어졌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3%대 올랐고요. 현대 로템은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LIG 넥스원과 풍산까지 강한 빨간불 켜주면서 방산 쪽에서 이런 중소형주들의 활약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풍산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에 따라 오늘부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예고가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금융주, 지주사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주 내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이 금융주, 지주사주들 강한 빨간불 켰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KB금융 0.6%대 올랐고 신한지주는 1.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이틀째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5%대 급등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주는 사흘 연속 빠지는 모습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날 10% 가까이 급락했던 카카오와 네이버, 이날도 또 한 번 내리면서 이 주간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 3.5% 가까이 빠졌고요. 네이버는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5위에서 10위 자리로 떨어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동반 강세 마감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잠시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저가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1%대 강세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0.5%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도 1.7% 넘게 오르면서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에게 호재로 작용했고요. 구글과 메타 그리고 아마존까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친 가운데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 AI 방산 기업이죠. 팔란티어 9%대 급락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주 미국은 제조업 지표와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제 지표 결과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번 주 우리나라는 임시국회에서 어떤 정책들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오늘의 시장 대비해보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이 시간에만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고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말 사이 이슈 사이에서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시장 상황 살펴주시죠. 네, 여러분들 일단 지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조금 갱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쉬어가는 듯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 증시가 추가적으로 우리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증시 분위기만 조금 보자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지금 무역 협상이 7월 8일, 7월 8일부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거기서 일단 협상을 좀 이제 진전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의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미국의 노정절인 9월 1일까지는 무역 협상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엇갈린 지표들도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결국 이제 연준이 좀 좋아하던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PC 물가 지표가 거의 뭐 이제 이꼬르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보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뭐 연준에서 7월에 기준금리 동결을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80% 정도 가까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증시를 조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요,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미증시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다우지수 빼고는 뭐 나스닥 기술주라든지 S&P 500 이런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기에도 이 고점 부근들, 이 고점에서 좀 저항을 받아왔던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이제 뭐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 금액을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어차피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 자체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의 랠리는 조금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아마 이제 우리가 지난주 우리 증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수요일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는 계속 달아주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빠졌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빠졌지만은 우리가 뭐 반대로 좀 생각을 하자라고 한다면은 월요일 시작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요일 시작점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는 소폭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단 우리가 분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양 지수 모두 저점에서 이제 또다시 들어올리는 수급이 좀 발생이 되면서 상승 이제 하락 반전 마감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만큼 속도도 빠르지 못하다 이런 이제 그 경계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기대를 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한 이제 상법 개정안보다 조금 덜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경계감으로 좀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분간은 상법 개정안이랑 그리고 뭐 이제 미증시 분위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ISM 이제 PMI 지표 그리고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방향성을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일단 글로벌 증시나 이런 분위기 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변동성을 주는 요인들은 결국에는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당분간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저렴하게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살펴보면요. PC 물가지수 지난해 대비 2.7%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더해질 수밖에 없는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반면 수요일부터 전반적으로 하락세 이어갔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 정책, 상법 개정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의 진행 속도도 같이 연관지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경제 지표들 기다리면서 오늘의 시장 상황 가장 저점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은 무엇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마스터님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ISM, PMI 지표, 또 고용 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 상호관세 유예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다시금 관세라고 하는 토픽이 이 단기적인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까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살펴볼 첫 번째 섹터 조선에서 꼽아 주셨는데요. 조선 쪽이 아무래도 이 상반기 주도주로 조방원 섹터 안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조선업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조선주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유망주들 어떤 것들 꼽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당분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 증시 그리고 미 분위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한국이 계속 최고의 파트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현대와 함께 지금 이제 조선 리더십 이제 포럼에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상선이라든지 군함 모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만들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이런 그 조선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런 이제 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선업 재건의 최적의 파트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지금 뭐 조선업 자체가 조금 이제 더 지금보다 더 좋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결국 자본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이제 대통령 안보실장이 좀 대신 갔죠. 이선호 안보실장이 트럼프와 이제 짧은 대화를 했는데 그 짧은 대화에서도 이 조선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결국에는 그 몇 마디 대화를 많이 못 나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막 많은 대화를 못 나눴지만 이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국내 조선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는 계속 조선업이 좀 더 부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뭐 일본 이런 이제 국가들과 우방 국가들과 함께 좀 조율을 해서 우리가 좀 이제 다시 미국의 조선업 호황기를 조금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조정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조정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좋은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1승 이렇게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제일 처음에 일단은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고점을 달성을 하고 난 뒤에도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은 거죠. 40만 원 정도에서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성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국내 조선의 이제 굉장히 큰 호황기였던 이런 연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리고 조선업의 이제 슈퍼 사이클이 도래를 했던 그런 구간들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구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조금 조정이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구간을 딱 세우고 여러분들 전략을 좀 세우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 지금 이제 당분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지만
21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제 원래 좀 인기가 좋았던 종목이지만은 하나 그룹주들 자체에서도 워낙 지금 최근에 하나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약간 다시 조금 이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선업 관련주들은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한 2주 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아왔거든요. 다만 그게 우리가 밑에 거래량을 보면은 그렇게 큰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조정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앞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시총 자체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튀어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 평선이나 이런 부분들 근처까지 조정이 좀 나온다. 아니 4,000원 초반. 지금도 이제 4,190원이기 때문에 거의 4,000원 초반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조금 더 안전하게 뭐 4,000원 근처 아니면 4,000원이 무너지는 자리 그런 자리들에서 내가 공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막 끼를 보여줄 특히 이제 일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전력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후반기나 이제 하반기나 이런 부분들 25년도 하반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충분히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섹터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지금 오히려 이런 조정의 시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가지고 가시면서 지금부터 종목들을 조금 모아 가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뭐 조선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단에 QR코드 찍고 나도 조선 관련주 한번 좀 챙겨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통신망 내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 주도 섹터로 꼽혔던 조선주, 요즘에는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그때 잡아보지 못해서 상승률을 모두 수익으로 가져가지 못하셨던 분들,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 부분들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주들 세 가지 살펴주셨죠. HD 한국 조선해양도 구간 전략을 세우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이 조정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지, 지지가 나오는지가 체크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하나오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근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관심에 더 두시고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일승, 하반기까지 여유롭게 봤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 모멘텀을 받아갈 섹터 중에 하나,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끼를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전반적인 분위기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관련주들,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앞으로 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가이드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략법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조정을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관세라는 토픽이 나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이 관세 영향은 덜 받는 또 실적은 좋은 화장품 쪽으로 순환매가 돌기는 하잖아요. 오늘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여러분들 일단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조금 무풍지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 거기에다가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로 작용이 되기에는
충분한 그래 이제 힘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히나 이제 우리 K 뷰티 같은 경우에는 올 화장품 수출액이 지금 미국도 제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까지 36억 불로 36억 달러로 사상 첫 이제 미국을 추월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 추세가 좀 유지되면은 프랑스에 이어서 이제 2대 강국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이제 독일, 한국 순서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이제 독일을 좀 제치고 올해는 지금 미국도 좀 제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만 더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세계 이제 화장품 기업 1위 이 국가가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까지도 좀 제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좀 전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전반적인 이제 그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좀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36억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억 7천만 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소하게 조금 이제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화장품 이런 수출액에서 한국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좀 전해지면서 이런 이제 성장세 우리 국내 화장품 업계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수출도 계속 성장, 증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이제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화장품 관련주들에게 조금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죠.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특히나 관세도 뭐 잘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서 반도체라든지 화장품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는 조금 더 자유스럽다, 조금 더 발목이 붙잡히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단기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를 넘어서 유럽이라든지 뭐 중동 이런 시장들에서 점점 신흥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관세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루트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출할 루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국에 관련해서 화장품 수출이라든지 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화장품을 좀 이제 사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중화권들은 이제 환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명동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화장품 가게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매출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중화권 침체를 조금 딛고 특히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흥 시장 그리고 아까 그런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까지 지금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자체가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해제를 한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같이 좀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뷰티 강국의 입지를 지금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프랑스를 우리나라가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1위가 될 날도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최근에 관련주들이랑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더 크게 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저 거기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자, 이 종목들 콜몰디스와 LG생활건강 그리고 바이오비주 이렇게 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콜마홀딩스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별 이슈가 또 이제 붙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추가적인 개별적인 이슈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출현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강하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3월달 중순에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달성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횡보세를 보이고 또 다시 한번 상한가 그리고 또 횡보세 보이다가 그다음 또 상한가 찍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남아 있다. 역사적인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어차피 화장품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은
개별적인 이제 이런 재료가 좀 붙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LG생활건강. 자, 이 종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대형주에서 막 이렇게 놀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조금 이제 주가가 많이 서글퍼졌어요, 맞죠? 우리가 이제 연봉으로 치면은, 자, 우리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에 주가가 18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달성을 하다가 끝없는 추락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6분의 1이 이제 되었어요. 180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이 종목 자체가 이 LG생활건강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30만 원에서 35만 원 요 사이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시면은 23년도에 이제 10 12월 달, 10월 달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만들어내고 난 뒤에 그리고 이 구간은 또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30만 원 구간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데 지금 오늘도 보시면 조금 약세 출발을 하고 있죠. 오히려 이럴 때가 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기회냐면은 결국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좀 보이던 종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하단에 이런 이제 30만 원 근처까지 조금 더 하락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박스권 내에서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여러분들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 근처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쉽게 우리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보다 더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주죠. 바이오 비주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또한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자 일단 이 구간에서 계속 버텨주는 그런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16,000원 부근에서 지금 18,000원, 19,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주지는 않습니다. 많이 붙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던 날을 보시면은 1,200만 주, 거의 1,300만 주가 가까운 거래량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을 보시면은 100만 주도 채 안 되게 이렇게 움직이는 적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용히 지나갈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 또한 아까 제가 이제 LG 생건들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하단이나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17,000원이나 18,000원 이런 자리들에서는 안전하게 우리가 공략은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뭐 요소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풀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 자체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이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담아두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 수익까지 한번 같이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총 3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주의하면서 투자해야 될 종목도 있고요. 박스권 안에서 단기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흐름들도 가져가는 종목들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K뷰티, K화장품의 성장세 앞으로 주목되는 이 시점에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탄력 받으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미증시의 훈풍 이어받고 있고요. 코스피 307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782선 잘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힘내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9%대 강세 보이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1%대 하락합니다. 반면 2차 전지주들 강합니다. 2%대, 1%대 각각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엇갈리는 가운데 펩트론 10%대 조금 더 크게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시장 매수해주면서 증시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미증시의 훈풍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마스터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지금 양증시 모두 조금 갭 상승을 해서 출발했지만은 코스닥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오히려 여기서 조금 다시 고점을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된다.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지금 이제 장 초반에 특히나 거래 대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당분간의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었던 이제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6월 2일 날 우리가 공략을 했고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는 자 이런 종목들 뭐 물론 이제 공략을 하고 난 뒤에 초반에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도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계속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관이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뭐 20% 정도, 뭐 한 달 정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관을 해서 20% 3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좀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시그널 포착 종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에 시그널 포착 종목만 잘 보셔도 이렇게 수익률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공략했던 일진전기 25%라는 상승률까지 만들어냈으니까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팍스 통신망 안에서 방송 이후에 공개되기 때문에요. 저런 수익률 정말 부럽다. 내 계좌에도 찍혀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또 특히 정부 정책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섹터죠. 인공지능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슈도 많고 종목들도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것들 짚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인공지능 우리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주춤하니까 또다시 이거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런 조정에서 없으신 분들은 지금 조정이 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네이버에서 이제 전 국민의 접근성을 지금 확대하는 이제 그런 교육 등에다가 이제 6년간 1조 원을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돈이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로 10년 내로 초인공지능 플랫폼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그리고 자기 성격상 1위가 아니면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이 굉장히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 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이제 또 이제 주말간에 이슈가 나왔던 게 메타, 우리가 페이스북이죠.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40조 원을 지금 조달을 하게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자금을 어디서 끌어와서 지금 4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막 우리 국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했다 눌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었지만은 어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좀 봐야 되는 구간들이 아닌가. 특히나 이 인공지능 테마는 지금 신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테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인공지능 관련주 우리가 조금 이제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인공지능 핵심 알고리즘 그리고 엔진 플랫폼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정말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큰 힌트가 될 것 같고 최근에 한국 피지컬 인공지능 협회의 초대 협회장사로 지금 등극이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 자체를 조금 주도를 해줄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라든지 관련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관심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의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전반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기반 LLM으로 국내 사용자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통합 감정 인식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에도 조금 이제 적용이 가능한 굉장히 가벼운 경량화가 된 인공지능 엔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우리가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엔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충분히 시장에서 조금 기대감이 이제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제가 일단 차트까지 좀 간단히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어느 정도 구간들에서 이 이제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을 살펴보시면은, 자, 특히 요 만 원 근처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만 원 근처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났는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저점을 찍으면서 이제 추세를 조금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단기적으로는 이 25,000원 구간, 이 구간들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주봉상으로는 지금 이런 구간들이 조금 기대가 될 볼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종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열려 있는 구간들이 단 여러분도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맞죠?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면 보이시는데 한 37,500원짜리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돌파 흐름이 나오면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끌고 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일봉상 움직임 보시면은 이렇게 5월달에 이렇게 보시면은 상한가 한번 찍으면서 들어올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갭을 띄웠지만은 힘이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하죠. 힘이 좀 약한 모습이긴 한데, 자, 이런 구간들 중에서도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피지컬 AI 초대 협회장사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재료로 작용이 되면서 충분히 주가를 더 끌어올릴 만한 재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구간들에서는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까지 기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 좀 보여지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공략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스 통신망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인공지능 관련주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조정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신정부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슈 나올 수 있는 이 섹터에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도 주셨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피지컬 AI 협회 초대 협회장사입니다. 국내 사용자에 특화된 한국어 기반 언어 모델 가지고 있고요. 경량화된 인공지능 엔진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돌파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음 저항대까지의 상방도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방까지에 열려있는 부분들 나의 수익률로 모두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진입을 해서 어떤 지점까지 공략을 하는지 마스터님께서 모든 전략 갖고 계시니까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내 계좌에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종목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